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비주얼 미디어의 박사과정 서광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Human Performance Synthesis from Images고요. 이 주제로 두 가지 논문을 간략하게 서머라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휴먼 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봤을 때는 되게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되게 유추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모션을 직접적으로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영화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캡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캡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아바타에다가 넘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캡처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리얼리스틱하고 내추럴한 비헤이비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모캡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되게 모캡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뭐 마커도 달기도 해야 되고 장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액터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시그라프 아시아에서 그 버클리 연구진들이 소스 비디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러한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간단한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리얼리스틱한 거를 결과적으로 원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 버벅거리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뭔가 소스 시퀀스가 있고 그 타겟 시퀀스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하도록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를 원하길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거의 매년에 두세 개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모션 쪽은 과연 이런 게 있었는지는 전에는 사실 저도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얼리스틱하게 이미지나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 가장 핫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의 약자로서요. 일단 간단히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그냥 어떠한 인풋 노이즈가 들어와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거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 가짜 이미지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이미 인풋 노이즈를 넣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밀사가 컨디셔널 간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컨디셔널 벡터와 노이즈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제너레이팅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로 진짜 연구가 최근에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서는 픽스투픽스라는 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도메인에서 다른 이미지로 넘겨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흑백 이미지에서 컬러 이미지 아니면 이렇게 엣지에서 이렇게 컬러풀한 실제 백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으로 풀었던 게 사이클 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단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해상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해상도 문제를 해결한 픽스2픽스 HD라는 분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도메인에서 진짜 간이란 테크닉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래픽 도메인에서도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도 간을 적용한 논문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페이스 리네액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휴먼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근에 2018년에 사실 이게 한 세 달 동안 나온 연구예요. 다 어디에 하나 빼고는 아직 그냥 정식적으로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들은 없고요. 오늘 이 네 개 중에서 이 두 개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Synthesizing Image of Human in Unseen Poses라는 논문이고요. MIT 연구원들이 CPPR에 제출한 결과입니다. 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골은 인풋 소스 이미지가 들어오고 어떠한 타겟 포즈를 넣어주면 그 타겟 포즈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네, 사람이 몸 이렇게 겹칠 수도 있으니까 셀프 오클루전의 영역을 제너레이팅 하는 것과 이제 백그라운드 픽셀도 이렇게 어느 정도 다시 채워넣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처음에 딱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했을 때는 아이고 이 슬라이드가 있었네요. 이건 잠시 넘어갈게요. 가장 나이브하게 푸는 문제는 그냥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픽스트 픽스가 정말 잘 되니까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픽스트 픽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이라고 그 컨디셔널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제너레이팅 아키텍처는 유넷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그냥 간단한 픽스트 픽스 프레임워크로 문제를 풀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 옷 색깔 같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백그라운드에도 뭔가 이상한 노이즈도 많이 껴있고 텍스처 같은 것도 되게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 그 MIT 연구원들이 생각했는 방법이 이렇게 바로 이미지에서 이미지는 만드는 건 매우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스 이미지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인풋 이미지하고 뭐 소스 키포즈, 타겟 키포즈가 들어오면 소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나왔으면 그 마스크가 그 타겟 포즈에 맞도록 이렇게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주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에서 이제 포그라운드 사람 포즈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그냥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그리고 사람이 있는 포그라운드 인포메이션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합치면 쉽게 이러한 깔끔한 포즈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이셜 트랜스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서 A에서 소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부분, 팔 부분, 다리 부분 이런 것들을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뽑게 됩니다. 그럼 뽑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RGB 색깔을 뽑아올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타겟에다가 타겟 포즈도 그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시뮬러리티 트랜스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B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A 먼저 보겠습니다. 이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픽스트 픽스에 쓰였던 유넷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풋으로는 이 소스 이미지하고 소스 2D 포즈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 포즈 이 정보들 바탕으로 아웃풋은 그냥 포그라운드 레이어하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뽑게 됩니다. 포그라운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의 마스크로 뽑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하나 해서 아마도 그 11채널로 뽑습니다. 네, 10개가 정해져 있는 숫자고요. 머리, 그 윗팔, 아랫팔, 몸통, 윗다리, 아랫다리? 윗다리라고 해야 되나? 허벅지하고 종아리. 네. 윗다리, 아랫다리 뭔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10가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를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풀지만 이 정보는 실제로 이 정보를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트워크가 알아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뽑게 되면요. 이렇게 머리, 어퍼암, 로어암 있고 어퍼 레그, 로어 레그 하고 톨소 이렇게 해서 그거 플러스 백그라운드 마스크 해서 11개의 채널로 아웃풋을 뽑게 되고요. 그걸로 마스크를 뽑았으면 사실 원래 원본 이미지랑 이렇게 그냥 간단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그 실제 RGB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골프채를 아이덴티파이는 하진 않고요. 그냥 네, 맞습니다. 사실 백그라운드로 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그 마스크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보시면 사실 같이 세그멘트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 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좀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넘어갈게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 문제를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푸는데요.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서 뽑아옵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한 프레임 그리고 뭐 한 프레임 타임 t에서 뽑았다 그러면 다른 거는 t 플러스 10에서 프레임 뽑아요. 그럼 포즈가 살짝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 골프 치는 거면 t 있을 땐 여기고 t 플러스 10일 땐 여기면 그거를 이제 슈퍼바이즈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이거고 그라운드 트루스로 있는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자체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뽑아야 돼 하고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슈퍼바이스가 아닌데도 이 부분이 슈퍼바이스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정보를 뽑는다는 게 사실 신기했습니다. 저는. 아, 네, 그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키포즈 그냥 그 뭐냐 키포즈 하면 목 그 다리 조인트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14개 포인트를 인풋으로 이렇게 위에 보면 넣어줍니다.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풀리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자동으로 저게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되게 신기하긴 해요.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막 골프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서 한 파트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이셜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저희가 일단 인풋하고 네, 소스하고 타겟 키포즈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 대응점을 가지고 그냥 만약에 팔이 이렇게 찍혔고 이렇게 찍혔으면 그거를 그냥 이미지 시뮬레리티 트랜스폼을 해서 그냥 돌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러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냥 한다라고 논문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백그라운드 신서시스 먼저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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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포드가 다르면 온라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 C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C 부분에 foreground synthesis라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트랜스포메이션만 하게 된다면 약간 삐뚤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C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게 D 먼저 가네요. D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 같은 경우에도 그 소스 이미지하고 소스 2D 포즈를 넣게 되고요. 그냥 그거를 유넷을 통해서 그냥 그 구멍 뚫린 영역을 그냥 채운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되게 인페인팅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그라운드 신서시스. 포그라운드 신서시스도 이제 그 트랜스폼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하고 이제 타겟 포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들 바탕으로 그냥 유넷에 그 피딩을 해주면 두 가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그 포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 마스크 이렇게 뽑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저희가 얻었고 그 세 가지 정보를 그냥 쉽게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스 펑션인데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L1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1 같은 경우에는 블러리한 리졸트를 만들기도 하고 뭔가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많이 지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그냥 피처 로스라는 것과 어드버시얼 로스, 간에서 쓰이는 어드버시얼 로스를 썼다고 했습니다. 혹시 피처 로스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냥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세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 유튜브에서 골프, 테니스, 요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비디오를 뽑았다고 하고요. 10%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데이터 수가 적으니까 어그멘테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수를 좀 불리게 되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리졸트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뽑은 게 이게 중간에 있는 세 개인데요.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포그라운드 마스크, 그리고 포그라운드 이미지. 이걸 그냥 쉽게 컴포지션을 하면 이거 가장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Y 아웃풋을 타겟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걸 백그라운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 이게 신발이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도 추측한 게 골프에서는 다리가 많이 움직이니까 이거를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퀀셜리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리졸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교수님이 되게 좋은 포인트 하나 말씀드렸는데 골프채가 세그멘테이션 원래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그 포그라운드 제너레이션을 통할 때는 그 골프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로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오른쪽 게 그 연구자들이 제안한 방법이고 그냥 L1 로스 그 피처 로스 적용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 연구자들이 그 프로포즈한 메서드가 가장 깔끔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그냥 다른 아키텍처 UNet만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 해서 보여줬고요. 봤던 것처럼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테니스, 골프, 요가 이렇게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니스에서 골프에서 요가 이런 걸로 변환했을 때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잘 되고 포즈를 안 봤어도 그런 포즈를 학습 안 했어도 잘 되고 근데 또 신기한 게 보시면 이제 테니스에서 골프로 바꾸잖아요. 골프로 바꾸면 장갑이 생겨요. 약간 골프로 바뀐다는 거에 있어서 그냥 골프를 치려면 장갑이 있어야지 해서 장갑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웃긴 게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포즈를 바꾸면 장갑이 사라집니다. 여기 오른쪽 손에 보시면 장갑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데 오버뷰에서 여기에서요, 그 IS하고 PS가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PT하고 이거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 포즈. 그러니까 소스 포즈가 있고 타겟 포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 포인트 뽑은 거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고 이건 그라운드 트루스. 아, 커서가 안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IS, PS, 이게 PT일 거예요. PT, Y. PT가 Y에 해당되는 키포즈입니다. PS를 쓰는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IS에서 PS를요. 이거는 그냥 오픈 포즈라는 그게 있는데요.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네, 사전 연구가 있는데 그걸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14개인가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그 사실 점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키포즈를 뽑으면. 그래서 그 점에서 그냥 가우시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허옇게 만든다고 합니다. 좀 더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예, 네.
로스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 부분 하나입니다. Y에서 로스를 그냥 컴퓨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도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신기하다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PS가 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채널의 이미지.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냥 합쳐서 보여준 거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뎁스가 있잖아요. 그게 14채널, 14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해서 넘어갑니다. 네. 네, 네,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골프채도 나왔지만 저희가 트랜스폼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골프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나오면서 아마 골프채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사실 골프채는 사람이 몸이 아니니까 그거를 약간 배우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제 혹시 더 질문이 있으면 세미나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됐고요. Everybody Dance Now라는 논문입니다. 이건 버클리에서 연구됐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스 비디오나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타겟에다가 그냥 매핑을 해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챌린지는 페어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같이 춘다고 해도 사실 살짝살짝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어그램 메소드 오버뷰를 보시면 인풋 데이터로 그냥 이미지 하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키포즈 익스트랙션을 키포즈를 뽑습니다. 뽑고 이렇게 스켈레톤을 만든 걸 통해서 G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Y에서 어떠한 레이턴트 벡터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통하고 이제 그 P랑 G가 있잖아요. 그 P를 G를 그냥 이제 트랜스퍼 페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다른 액터가 있고 이걸 키포즈 뽑으면 이러한 똑같은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노멀라이즈를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사람이 그 몸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시키고 G를 통하면 그 이 사람에 해당되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게 그 설명이네요. 네, 넘어갈게요.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사람마다 트레이닝을 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Y에 대한 지금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으면 그 남자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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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기준으로 노멀라이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부분은 그 P 네트워크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논문에서도 썼던 오프 폰즈를 가지고 이제 휴먼 키 포즈를 뽑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제 중요한 그 14개의 키 포즈 이외에도 사람 손 그리고 사람 페이셜 키 포즈도 뽑는다고 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포즈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앵클하고 하이트로 그냥 노멀라이즈를 했다는데 사실 그냥 여기에선 사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트레이닝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 페이지 같은 경우, 네, 아,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그 뭐냐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픽스픽스 H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하이 퀄리티,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논문에서 나온 방법인데요. 일단 기존에 사용됐던 방법은 그냥 뭔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면 시멘틱 맵에서 그냥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매핑했지만 이걸 한번 학습시키고 앞뒤로 네트워크를 더 붙여서 좀 더 하이 레졸루션 인풋 아웃풋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멀티 스케일로 제너레이션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학습했으니까 그냥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퍼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냥 배운 파라미터를 그냥 갖다 썼기 때문에 뭔가 학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도 로스 펑션이 나와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픽스 HD에서 사용했던 로스 펑션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똑같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하고 이제 여기에서 좀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울 만한 거는 템포럴 스무딩 간이라고 해서 어 그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컨디셔널 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컨디션하고 인풋 그 t-1을 주고 t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 뭐냐 여기에서는 t-1, t-1t 이렇게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시퀀셜 그 연속적인 인포메이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템포럴 스무딩 간이라고 부르고 또 페이스 간이라는 걸 해요. 페이스 간은 그냥 페이스 리즘만 또 잘라서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하나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하나 더 써서 뭔가 좀 더 텍스처를 입혀주겠다로 합니다. 그래서 R이라는 걸 구해서 원래 그냥 G에서 구한 아웃풋이랑 R이랑 더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그냥 타겟 서브젝트가 20분씩 그냥 아무 동작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아무 동작이나 취하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리컨스트럭션 페이즈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비디오에서 아무거나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터링 프로그램이 살짝 있긴 한데요. 키포즈를 뽑을 때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가우시안 스무딩하고 미디언 스무딩을 통해서 조금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코드는 세컨핸드 임플리멘테이션이 텐서 GitHub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돌려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상당히 임프레시브한 것 같습니다. 되게 지터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 논문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었고요. 네, 비디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그 휴먼 그 비디오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사실 뭔가 휴먼 퍼포먼스를 클로닝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템포럴 텀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는 약간 비디오식으로 그러니까 타임 t하고 t-1을 넣어줘서 학습을 해요.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사실 지금 인풋이 소스 비디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키포즈만 뽑은 정보만 그냥 비디오로 있으면 그냥 그걸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음, 음,
비디오가 이게 저도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못 읽은 걸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험이 없었어요. 약간 템포럴 텀을 어느 정도 적용한 거와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적용한 거를 비교는 안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네 교수님 말대로 그냥 사실 그렇게 학습을 안 해도 비디오식으로 학습을 안 해도 결과는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네, 그냥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랑 그 로스를 다르게 해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가장 오른쪽이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가장 오른쪽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세 번째 게 자기네들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하는데 사실 비주얼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네, 있어요. 네. TS랑 TS 페이스랑 사실 네, 그냥 정확한 차이는 눈으로 보긴 힘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수치적으로도 좋아졌다고 하니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자를 학 네트워크가 배웁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림자를 그러니까 이러한 포즈가 있을 때 이러한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 게 네트워크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 리컨스트럭션을 하잖아요. 제네레이션을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포즈가 있을 때 그림자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네, 맞아요. 그거 좋은 정보들인데 그런 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막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 여기에 보시면 제네레이트 된 건데 비치는 거를 다 어느 정도 학습해서 제네레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근데 소스 비디오하고는 상관이 없죠. 소스 비디오에는 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A 소스 비디오요? 그 남자 A. 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리컨스트럭션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일단 이것도 리미테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위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페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되게 번거로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 포즈를 2D로 뽑기 때문에 그 3D 포즈에 대한 앰비규이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되게 어색한 포즈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이미지 퀄리티가 그냥 그래픽스 쪽에 쓰기에는 아직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뭔가 옷 같은 것도 최대한 타이트한 옷을 입고 소스 비디오를 네, 타겟 비디오를 학습시켜야 잘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크로스에 생기는 막 링클들, 막 주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생기지 않아서 아직 더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